우리 20살 청년들 보는 소감이 어때요, 여러분들? 예, 옛날에는 20살 그러면 엄청 크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직도 왠지 좀 이렇게 잘 돌봐줘야 될 것 같은, 그렇지만 이제 또, 그건 또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 20살 청년들은 또 나름 많이 이제 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우리 20살 또 화이팅 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또 20살 청년들이 있는데 좀 아쉬워요. 또 어디에 있든지 그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또 지금 4명의 우리 청년들이 성인을 맞이했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왜 실력을 얘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실력에 대한 이유 우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를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무엇이 실력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실력인가? 이제 오늘은 이제 무엇이 실력인가에 대한 얘기만 아마 좀 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좀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실력으로 승부를 걸었던 사례를 좀 들어봐라 했을 때 그 사례를 좀,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력을 쌓을 것인지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엇이 실력인가 이 부분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실력인가? 네, 이 주제는 뭐 굉장히 저희 주관적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를 좀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실력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답이 뭐 다 구구하게 각각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 생각은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저게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우등상을 받았다, 그러면 실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는 게 많다, 혹은 특별 어떤 주제에 대한 단편 지식이 많다 그러면 실력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순발력 있게 처세술이 좋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이렇게 행동해서 어려움을 쏙쏙 피해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진보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뭔가 자꾸 요령 있게 잘 헤쳐나가는, 그걸 또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고요.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노련미가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미지 메이킹, 자기가 내 자신을 피력하는,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잘 홍보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자기 PR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매상을 잘 올리는 거, 무슨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월 수입을 얼마씩 거두고 뭐 그런 것을 실력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실력을, 우리말 실력을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적절한 단어가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스킬, 기술을 실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ability, 능력을 실력이라고도 하고, 탤런트, 은사를 실력이라고도 하고, 많은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 실력, 그건 뭐예요? 노래는 잘한다 이런 게 되겠죠. 노래 실력. 요리 실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 실력. 우리 장로님은 요리 실력 있으시죠? 네. 실력자시잖아요. 요리 실력. 그러니까 요리 실력은 요리를 잘한다. 이렇게. 운동 실력. 우리 라미 형제는 운동 실력 있죠? 없나요?
이든이가 있나? 그 실력, 운동 실력, 운동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든인 주목해 주십시오. 예, 돌이 지난 지금 볼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앞으로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예측도 한다. 공은 발로 찬다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많이 찼겠지만 공을 차는 아이가 됐습니다. 많이 컸어요. 운전 실력, 그러면 운전 실력,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게임 실력, 게임을 잘한다 이렇게 보고. 연기 실력, 연기를 잘한다. 이게 다 실력이라고 이렇게 보통 아무래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 모든 게 다 실력 맞아요. 실력인데 실력으로 승부하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실력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건데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는 이것을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적 사고력이라고 좀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실력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실력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이제 20대 청년들부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 분들도 뭐가 실력이냐라고 할 때 당신은 얼마만큼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철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사고가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힘인데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실력이다. 각각의.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힘,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한다 그러면 대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리를 향한, 이렇게 이걸 좀 전제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사고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향한 무엇에 대한 사고력으로 승부해라. 자, 이것도 좀 너무 어렵죠. 도대체 이건 좀 뭘 얘기하는 거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하나 한다면 구체적으로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진리를 향해서 무엇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거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를 안목이라는 말로 먼저 좀 설명하고 싶어요. 안목.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는 눈이라는 거죠. 보는 눈.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력의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눈이 좋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 그 보는 눈이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무엇을 보든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멀리 볼 수 있는가? 넓게 볼 수 있는가? 그렇죠? 깊게 볼 수 있는가? 이거죠. 요게 바로 진리를 향한 무엇에 대한 사고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 지금 그 청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우야,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옆에 있는 인상이한테 물어봐봐. 인상아, 너는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니? 인상이가 대답해 곤란하면 통성명은 안 했지만 예건이 네가 좀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예건이는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백발이 허연 우리 재현이에게 재현아 너가 좀 생각해 봐봐.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인가? 인간 이해에 대한 안목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멀리 넓게 깊게 보는가? 이 인간의 진리가 뭔가? 인간에 대한
가장 진리에 해당되는 그 인간은 무엇인가를 과연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보니까는 예전부터 제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노트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1996년도 8월 달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있었어요. 25시, 게오르게 25시라는 책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지금 노트를 좀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위에 뽑아놨지만은요, 보면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인간 이해를 달리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제도화된 획일화된 어떤 범주 안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흑인이기 때문에, 혹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그런 범주화 시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 그래서 인간을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을 때, 즉 인간성에 대한 이해 상실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25시에, 그때가 모든 인간의 파멸의 시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이해할 수 있게 인간에 대한 이해에 눈을 열어주었던 그런 책이죠. 여전히 질문이죠.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이해지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인간이란 무언가? 돈 많은 수전노 그 할머니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이 그 할머니를 죽였을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가난한 가정을 위해서 몸을 팔던 한 여인의 아름답고도 숭고한 정신과 영혼을 가졌을 때 그 인간은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적으로는 지탄에서 생길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여인, 소냐라고 보통 나왔던 그런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주홍글씨, 나단의 호손의 주홍글씨에서 아주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것이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 거기에서 아이를 가졌던 한 여인이 음행한 여인이라고 지탄을 받게 되고 처형을 받게 될 때 그 여인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음의 약자인 A의 목걸이를 걸어주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었어요. 들키지 않은,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하고 있는 그 인생, 그 인간이 좋은 인간인가? 아니면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여인으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자기의 삶에 정직했고 그리고 순수했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던 그 여인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깊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 철학적 사고력으로 실력이다. 그러니까 실력이 좋다라는 사람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한 보는 눈, 안목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보는 눈이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인간뿐만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번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대한 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만 던진다면 단순하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뭐가 성공이냐? 그래서 뭐가 성공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큰 무슨 기업을 남기고 사업을 하고 이게 성공인가요? 아니면 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소임을 가장 정직하고 가장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던 삶의 과정이 성공인가? 성공이 뭔가 이런 거죠. 인생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뭐가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란 무엇인가? 왜 돈 벌려고 하는 것인가? 수도 없는 것에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문제. 마이클 샌달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뭐가 정의예요? 뭐가 정의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수도 없는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진리를 향한 그 무엇에 대해서 얼만큼 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실력이다. 실력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무엇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얼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소위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킬과 기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게 될 수도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찾아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정석, 진리, 핵심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서 그게 목표가 되는 거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이제 엄마들 뭐 편지 아들에게 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엄마란 무엇인가? 아빠란 무엇인가? 수도 없는 주제들.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 무엇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안목은 진리에 얼마나 부합한가? 이거죠. 그 여부가 바로 철학적 사고력으로서 뭐예요? 이게 실력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목사님들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주로 고전을 읽습니다. 고전을 읽으면은요, 한마디로 고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번역상의 어려움도 있지만은요, 사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책이 나와 너예요. 나와 너.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이히 운두라고 하는 독일어. 처음에는 그것도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김진국 목사님이 읽다가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김진국 목사님이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냐는 생각이 들을 정도면 엄청 어렵다.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와 너가 무엇인가예요. 이 나와 너라고 하는 무엇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예요. 그리고 진정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너가 아닌 그것이 되기 시작할 때 보통 사람들은 너를 너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봐서 이용의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너가 그것이라는 3인칭이 되는 그 순간부터 너는 진정한 너가 아니에요. 영원한 너의 너가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너가 3인칭 되는 그 순간부터 나라는 것은 없어져 버려요.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에서 나오는 건데 그 너의 너됨이 2인칭으로서의 너, 해석되어지거나 경험되기 이전의 영원한 너, 그 너와 나는 원래부터가 둘이 아닌 하나였다. 벌써 졸기 시작하시는 분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무엇인가? 키에르 케고르가 절망을 얘기할 때 절망이란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요? 절망이란 무엇인가? 이 절망이란 뭔가? 라이놀드 니보 책도 봤어요. 보면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보면서 질문이 딱 강하게 들어온 게 있었죠. 국가란 무엇인가? 수도 없는 내용들이 다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을 단순한 무엇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무엇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게 안목인데 그 안목의 깊이 그만큼이 내가 철학적 사고력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음대생들이 모여가지고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작곡했어? 야, 너 편곡이 어땠어? 너 연주가 어땠어? 그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막 각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음대생들 속에 누가 있냐면 철학과 학생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작곡, 편곡 얘기하고 뭐 화성법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음대생들이 철학을 공부하는데 너 여기 지금 왜 있냐? 지금 다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이 철학과 학생이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음악이란 무엇인가?
다들 조용해졌어요. 막 무슨 뭐 화성법, 대위법, 무슨 뭐 작곡 막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음악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뭐냐 하면 니들이 음악을 알아? 이 뜻이에요. 이 질문이죠. 지금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가 좀 나름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시작하면. 근데 지금도 저에게 아직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회란 무엇인가? 쉽지 않아요. 목회란 무엇인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 목회에 대한 진리가 뭔가 찾아야 돼요. 오늘 낯설 거 기억나십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수도 없는 인생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그렇죠? 회사란 무엇인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진리를 향한 무엇으로서 그 깊이를 얼만큼 할 수 있는가가 이게 철학적 사고력이 바로 실력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철학적 사고력을 가지고서 안목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철학적 사고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것이 판단력을 만들어요. 판단력. 근데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력이나 혹은 논리력을 결정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힘이 있는가, 분석력.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논리를 필 수 있는가, 논리적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것은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갖는가 하는 거. 근데 이게 또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분석을 못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논리가 없습니다. 뭔가 인생에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맞아요. 막 툭툭 끊어지고 그래서 너무 억지스러워져 버려요. 그게 뭔가 기승전결이 있고 앞뒤가 다삭 좀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왜 돈을 버는가? 뭐 이렇게 하면 돈 벌기 위해서 뭘 얘기하다 갑자기 또 막 딴 얘기하다 연결이 안 돼, 연결이. 그게 논리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게 뭐겠어요?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파악이 안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다 잘하셨던 분들이죠. 그죠? 네, 보니까 다 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부할 때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 다 치러보셨죠? 그 옛날에. 근데 시험 치를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뭘 묻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대답을 합니까? 문제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학교 시험 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장 큰 실수나 아픔이 뭐예요? 인생의 문제 파악을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뭐예요? 우리 사이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사회, 국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굉장히 이 안목이 좋은 것이고 철학적 사고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된다?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를 너무 문제시하고 문제를 삼아야 될 건 하나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는 그 문제가 그 문제인 거죠. 문제는 문제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순한 어떤 뭐 직업 전문성 뭐 이런 키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심이 진리를 향한, 그래서 안목과 함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쓴 거는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죠. 사람이 갖는 판단력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워요, 책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비례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비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오늘 우리 국장노님 아침에 탁 기도하실 때, 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긴 한데, 예. 정답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문제의식인 거예요. 판단력.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안목이 너무 작았어. 보는 눈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깊게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해서 표피적인 걸 너무 봤어요. 이면적인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움켜쥐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력 미스로 인하여서 그 굉장히 많은 진리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사람을 놓치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분석력, 논리력,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핵심 파악 능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래서 실력을 많이 쌓은 사람들과 많이 쌓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미, 이런 데서 다 차이가 나요. 핵심 파악 능력이라는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얘기는 잘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냥 뭔가 막 얘기할 때도 가끔 보면 핵심 파악이 너무 달라요. 너랑 나랑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엉뚱하게 자꾸 얘기가 엉뚱한 걸 짚어나가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한계죠. 벼락적 사고력의 한계고 실력의 한계다. 그러니까 빗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철학적 사고력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이 세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집중력, 지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저는 다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집중력이나 지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력, 지구력. 이 집중력,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버팅기는 힘이거든요. 인내하는 힘입니다. 인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력이 많이 발달된 실력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뭔가를 집중하는데 정말 굉장히 무서우리만큼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지구력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런 집중력이나 지구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좀 중요한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된 1시간에 집중하지 않은 10시간보다 더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딱 봤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쫙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실력이 안 되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를 집중을 쫙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뭐냐면 집중하는 힘이 늘어나는 겁니다. 집중하는 힘이. 그러면서 지구력이라는 게 뭐예요? 버팅기는 힘인데 지구력이 실력과 비례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지날 때에 어떤 이슈, 문제 처리나 어떤 걸 행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지구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력에서. 근데 실력이 있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승부근성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오래가는 지구력이 있어요. 지구력.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은 태권도가 6단, 유도가 7단, 권투가 선수급이야. 싸움. 그 다음에 이소룡, 이것도 막 돌리고 막 이러지 뭐. 되게 잘해요. 진우가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A라는 선수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선수야. 근데 B라는 선수, 얘는 태권도 태자도 몰라, 뭐 학교도 합자도 몰라, 유도의 유자도 모르고, 이런 애야. 그리고 얘는 싸워본 적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 얘는 끈질겨. 하나.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끈질긴 애가 이긴대요. 끈질긴 애가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끈질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구력입니다. 옛날에 정주영 씨가 큰 회사 하기 전에 그분에게는 이게 있어요. 이게 집중력, 지구력. 내가 보기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쌀 까마 가지고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을 거니까 붙은 거예요. 실컷 얻어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붙었어요. 또 실컷 얻어 터졌죠. 그 다음날 또 붙었어요. 또 얻어 터졌죠. 싸움할 줄은 몰라요. 맞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계속 덤빈 거예요. 누가 하겠을까요? 정중 씨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근데 이런 지구력이라는 건 사람이 성격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비례한다. 그래서 실력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거 늘어나, 이런 거. 이런 거 다 늘어납니다. 공부를 하면 좋은 이유가 공부해서 단편 지식 얼마나 많이 쌓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죠. 지식 얼마나 많이 가는, 이건 2차 문제고요.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다 키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안목, 보는 눈 이런 거 키우고, 판단력 이런 거 키우고, 집중력, 지구력 이런 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좋은 거예요. 왜? 이거는 인생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무슨 뭐를 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철학적 사고력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철학적 사고력만 얘기하다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실천 능력이에요. 실천 능력. 그러니까 이 철학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실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응용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응용. 무엇인가를 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창의력. 뭔가를 창의력 있는 걸 발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설득력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 누군가를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이런 능력들, 그 다음에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추진력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빨간 글씨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실력과 비례해서 특히 이런 내용들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건희 씨가 쓴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희 에세이를 해서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I자형, T자형, 지금은 이제 파이형, 그다음에 샤형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건희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I자형 인물이 있고 T자형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I자형 인물이 뭐고 T자형 인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I자형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I자형이라는 것은 여기하고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 가로를 이거를 지식의 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지식의 폭. 그러니까 지식의 폭을 다른 말로 교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의 깊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깊이.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성. 그러니까 이 I형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가로의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폭이 좁고 교양이 좁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깊어. 이쪽으로는. 그래서 지식의 깊이인 전문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뭔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희 씨가 얘기하는 건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T자형이라는 거예요. T자형. 그러니까 T자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T자를 써가지고서 이 지식의 폭과 지식의 깊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지식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지식의 깊이가 넓은 거야. 이렇게. 그 지식의 폭이 넓다는 게 뭡니까? 교양이 넓고 이 지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T자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전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폭넓게 알고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고가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넓고 이게 깊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고 이것만 깊은 사람은 종합적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의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자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T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파는 사람이 넓게 팜으로써 깊이 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타 분야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서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못해요. 그래서 막혀버린 사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뭐 파이형, 뭐 샤프형으로 막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합적 사고 능력.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응용할 수 있는가?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응용이나 창의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다양성이 아니에요. 지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향한 게 강하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원칙이나 혹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강하게 이쪽을 찾아나가니까 이게 분명히 쓴 상태에서 다양한 사고를 하는 거, 다양한 사고. 이 다양한 사고가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절대적인 걸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사고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를 하니까 굉장히 응용할 수 있고 창의력이 나오는데 이런 게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이게 다 설득력이나 추진력에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저는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받쳐주면 이게 잘 되고 실력이 못 받쳐주면 이 정도의 응용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설득력, 추진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승부수가 뭡니까? 직장에 다닌다? 사업을 한다? 실력으로 승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도를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절대 기준이라는 걸 벗어나지 않아요. 인륜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벗어나지 않죠. 심지어는 성경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은 다양한 생각으로 창의력으로 I자형이 아닌 T자형으로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보는 눈이 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석력이 좋겠어요? 문제의식이 얼마나 좋겠어요? 핵심 파악 능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문제냐?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집중하고 지구력으로서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실력이다. 이게 실력이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가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딱 보면은 이제 보통 이런 모습에서 딱 보면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해요. 정확성과 확실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섬세한,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미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특징들, 실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섬세함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마무리를 못해요. 그리고 그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한 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일이 분명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다양한 모습으로 멋진 승부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맞춤형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현장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이 직장, 이 삶은 유일하게 지금 처음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응용해야 돼요. 지금 나한테 맞는 이 응용 창의력을 해야 돼요.
아이를 교육할 때 누군가가 성공 사례를 그대로 우리 아이한테 접목시킨다? 안 맞아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어디서 누군가 잘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된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왜? 벌써 순서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이 문제 파악을 하고 핵심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용을 해야 돼요. 맞춤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산교회 목회하면서도 제일 힘든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가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독특성에 맞는 그 가장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응용된 목회는 뭔가? 무지 고민스럽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승부수예요.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름 열강을 하지만 그러나 몇몇 분들의 근데 생각을 안 하시네 전 목사님이 이런 시선을 보여주시는 몇 분에 의해서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못한 이야기 나중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라. 무엇이 실력인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심을 키워라.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